반갑습니다. 이지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는 루틴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하고 아침에 마찬가지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일단 오늘이라고 하는 건 어제의 후회를 지우는 지우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다. 그래서 일단 오늘 또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볼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어제 뭐를 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어제 또 하다 보면 부족한 게 있었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미라클 모닝하고 쉬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제의 후회에다가 자꾸 관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를 뭐 과거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우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 아니면 다시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다셔서 새로 시작을 하든, 그 어제의 후회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지우개가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멋지게 사십시오. 저도 멋지게 살 겁니다. 자, 챕터 8,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마스터 목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뭐 앞쪽에 뭐 한 1, 2페이지 정도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스트레스를 과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뭐 이겨내는 것도 관리의 뭐 일종이겠지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 성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요점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은 거는 같아요. 그래서 목젖이 조금 벗다가 지금은 사라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물 한 잔 마셨어요. 스트레스는 상황이 아니라 반응이 만든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약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것, 뭐 여기도 모든 스트레스, 긴장, 불안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좀 중점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스트레스는 상황이 아니라 반응이 만든다라는 부분이에요. 328페이지. 자, 요건 제가 이건 다시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아침에 대한 깨달음 중에서는 저한테 가장 쓸모 있는 것 같아요. 자, 스스로 심리 치료사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철저한 정직함도 요구된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의 진정한 원인을 찾아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삶의 내부와 외부, 그 느낌에 100%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대단한 인품이 요구되지만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삶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요 부분이 좀 중요해서요. 스트레스 관리 분야에서 선구자격인 한스 셀리는 스트레스를 내적, 외적 자극에 보이는 모든 비구체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핵심 단어는 반응이다. 스트레스는 외부 사건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스트레스를 느낀 반응만 있을 뿐이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보이는 반응에서 비롯된다. 이 생각은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이 그냥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집중하는 것은 어떤 일, 벌어진 사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 스트레스, 야, 너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뭐 어떤 상황, 아니면 대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야?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람의 보이는 반응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은 반응이지 상황이 아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예를 든 부분을 한 번만 읽어주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 교통체증 때문에 차가 꼼짝 못하고 서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조바심을 내고 화를 내는 반면에 어떤 이는 차분하고 여유가 있다. 같은 상황인데도 이처럼 다른 반응을 보인다.
결국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은 반응이지 상황이 아니다. 똑같이 차가 막혀도 월요일에는 화가 나는데 수요일에는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사람인데도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선택권은 항상 각자에게 있다.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도 여러분이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도 또 있다. 뭐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스트레스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갓난아기를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제일 웃겼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갓난아기를 본 적은 없죠, 저희가. 스트레스에 보이는 모든 반응은 살아가면서 경험과 조건화로 학습된 것이다. 특정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학습된 것이라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응한 것 또한 학습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가 100%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공동묘지에 가야 한다. 스트레스는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다.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 나쁜 스트레스란 말 그대로 건강에 해로운 것을 말한다. 좋은 스트레스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에너지, 열정, 흥분을 갖게 하는 반면 나쁜 스트레스는 사람을 피곤하고 예민하고 불행하게 만들며 일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든다.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통제의 중심이라고 하는 통제의 주체에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도 심지어는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 무슨 얘기냐면 좋은 스트레스는 얘기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좋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관리하느냐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스트레스를 사건으로 두지 않고 여러분이 반응으로 판단을 한 뒤에 여러분의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조절할 수 있다. 반응이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이거는 이 상황은 스트레스다라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그 반응을 조절하려고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그 반응을 여러분이 통제를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뭐 통제의 중심이 쓰는 거죠. 이 통제의 중심이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많이 해소가 된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지조절법이다. 사실 나는 이 방법을 계속 이야기해왔다. 인지조절법이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감정과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심리치료사가 되고 평생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인간관계를 즐기려면 인지조절법을 활용해야 된다. 인지조절법을 활용하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인지한다라는 자체는 아까 통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여러분이 그 인지한 사실이나 상황 대상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 게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제한다는 건 여러분이 자기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꾸 숱하게 자기주도 얘기하는 겁니다. 인지조절법의 핵심은 자기주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각. 시간에 끌려가서 그냥 대충 누가 끌어가니까 대충 이렇게 누워서 그렇게 가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무언가 끌고 가고 뭐 주도해 가고 파이팅하고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그 인지를 해야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다 읽지를 못했지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 7가지가 있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 7가지. 그 부분 중에서 일단은 제일 처음 게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지나친 걱정 증후군이래요. 걱정. 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 7가지.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걱정. 맞습니다. 이제 걱정. 어제의 후회라는 부분도 오늘 사실 뭐 이제 그 이야기를 아침에 이 책 보기 전에 생각을 해냈지만 후회도 걱정이잖아요. 걱정해서 뭐예요? 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제 여러분이
뭐 미라클 모닝도 잘 못했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도 못했고 후회할 일이 있어요.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지워버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제를 하셔야 돼요. 그런 후회를 여러분이 오늘 지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을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을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원상복구하고 지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지우개의 역할을 하는, 없이 뭐 지우는 역할도 있지만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또 뭘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이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별표 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 이제 걱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원인이라고,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고 질문한 뒤 얻은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며, 12%는 건강에 관한 불필요한 걱정이다. 그리고 10%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사소한 걱정이다. 남은 8% 중 절반인 4%는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고, 결국 걱정거리 중 4%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 과연 당신의 걱정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책에서 인용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의 이제 그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걱정. 이 걱정이, 어떤지, 이 걱정을 파악을 한 거죠. 어떤 문제를, 이제 분명하게 인지를 한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그래, 걱정은 걱정인데, 그 걱정이라는 게 뭔지, 그냥 걱정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걱정을 한번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40%는 일어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쓸데없는.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30%, 그럼 이제 이게 70% 되는 거예요.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의 후회. 어제의 후회가 30%나 된대요.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어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12%는 건강에 관한 불필요한, 저도 이런 걱정 많이 하죠. 오늘 뭐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으면 뭐 죽을 때가 됐나? 그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인 거죠. 그리고 10%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사소한 걱정.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까 얘기한 40% 부분하고 똑같죠. 40%에다 이 부분을 더하면 얼마야? 50%네요.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그러면 이제 나머지 8%가 남는데, 그 중에서도 4%는, 그러니까 8%만이 진짜 걱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걱정. 그 중에서 4%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대신에 4%만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걱정거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4%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전체 스트레스에 여러분이 진짜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건 단 4%예요. 100% 중에서.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걱정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4가지를 들었는데, 뭐 다른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제목만 간단하게 읽을게요. 첫 번째는 걱정되는 상황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글을 써봐라. 걱정되는 상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글로 써본다.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내본다. 지금 하고 있는 걱정에서 최악의 사태가 뭔지. 세 번째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면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최악의 사태를 상상하고 뭐 어떻게 해. 그런 일이 있으면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넷째 부분만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이 줄을 쳤는데, 넷째는 즉시 최악의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최악의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한다. 비즈니스에서는 이것을 미니맥스 방법이라 부른다. 모든 결정에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보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억만장자 폴 게티는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모든 거래를 할 때 일이 잘못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무엇인지 찾아낸 다음 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걱정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독제는 단호한 행동이다. 일단 아까 우리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4단계, 맨 마지막 단계, 사실은 가장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해놓고 일단 최악의 상태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걱정거리는 사라진다. 이게 미니맥스 방법이 돼요. 그 다음에 걱정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독제는 단호한 행동. 제가 이 자기주도라는 것 이야기하면서 행동의 뭐 이 단호한 행동은 그걸 거예요. 즉시 행동과도 똑같겠죠. 즉시 행동, 바로 행동. 오히려 여러분이 막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어 오기 전에 단호하게 빨리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단 뭐 이제 이번 334페이지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일단 7가지 중에 나머지 5가지는 또 양이 많으니까 내일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어떻게 됐든 방금 이제 여러분들 뭐 말씀드렸던 지금 뭔 얘기하다 말았죠? 걱정거리. 이 걱정거리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사례가, 잠시만요. 네, 목도 축이고 제가 잠깐 뭔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단호한 행동 얘기하다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뭉기적 거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조금 일찍 깨기도 했고, 조금 어제 이제 뭐 쉬면서 좀 낮잠도 좀 뭐 한 30분, 1시간 또 자기도 해서 좀 덜 피곤했는지 일찍 좀 눈이 떠졌고, 뭐 그만큼 또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좀 뭉기적 했어요. 그럴 때 사실은 뭐 저는 늘 해왔던 거고, 이 미라클 모닝에 대한 부분, 뭐 어떤 생각 아니면 저는 도움들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또 다 준비하고 나갔지만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 그날은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도 한번 이 단호한 행동, 이 바로 행동에 대해서는 몇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왜냐면 스며든다 그러잖아요. 하지 말으라고 하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여러분한테, 야, 오늘은 하지 마. 뭐 오늘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속삭임, 어디선가에 들려오는, 자, 이런 것들이 미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바로 행동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스미는 것을 단호하게 끊겠다. 그래야 사실은 행동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래야만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단호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단호한 행동, 바로 행동, 즉시 행동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나가고 무언가를 습관을 들이는 데는 너무 좋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것에 시간을 부여를 하고 여유를 주고 약간의 어떤 간극, 그거 이제 애매한 뭔가를 주면 그 사이에 수많은 변명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행동하시고요. 여러분이 또 소비에 있어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바구니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장바구니에 담아 놓되 바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책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이게 책도 이제 어느 정도가 좀 지나다 보니까, 물론 책은 다 좋은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모든 걸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큰 사람의 욕심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읽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약간 이제 책을 쇼핑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있을 때 시간의 여유를 주면 고르게 돼요. 내가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지금 내가 당장 이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제 장바구니에서 뺄 것들은 제가 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부분일 수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이 단호한 행동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여러분들 습관화하고 꼭 하셔야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단호하게 행동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부재, 이 부분만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의 두 번째 원인은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서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목표가 없는데 이게 무슨 스트레스야 그러는데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하루를 살아도 뭐를 했는지도 목표도 없고 어떤 삶의 의미도 없으면 하루를 살았는데 그냥 하루를 산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응? 열심히 무언가 나아지려고 했는데 그냥 하루가 산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혹시 활력이 없어서 걱정되는가? 여기 특효약이 있다. 그 해답을 주네요. 즉시 자리에 앉아 앞으로 1년 동안에 할 10가지를 적어 목록을 만들어라. 몸에 긴장감이 생기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마음은 자신에게 소중한 일을 성취하려고 움직일 때만 행복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 이거 좋습니다. 마음은 자신에게 소중한 일을 성취하려고 움직일 때만 행복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 이 부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행동을 하십시오. 행동을 하시고 제가 어제 자꾸 이제 후회 얘기를 했던 게 어제 좀 나름대로 일요일날 여유가 있을 때 책을 무엇을 쓰고 어떻게 쓰고 할 것인지 명확하게 좀 정했으면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 3권 정도 구입을 해온 거 있고 기존에 있던 책들 중에서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그 주제의 책을 3권을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좀 목차를 한번 좀 훑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제는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고 대신에 오늘 아침에 조금 어느 정도 좀 분명하게 아침에 이제 명상을 하면서 좀 잡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또 체계화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글 쓰는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좀 기초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어차피 내일 제가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가족들하고 또 나름대로 좀 저도 좀 힐링을 해오려고 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조금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왕 그러니까 어제의 후회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이니까 오늘 많은 마음 먹기를 그렇다면 일단 준비할 거 준비해 놓고 일단 내일 뭐부터 가서 그 3일 동안에 내 생각을 충분하게 정리를 해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좀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좀 마무리를 할 거고 여러분들 오늘도 어제의 후회를 말끔하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 그러한 오늘 여러분들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선물을 한껏 받고 충만하게 받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강사였습니다.